반갑습니다, 여러분. 케빈의 생태계를 만든 한의사 케빈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좋은 영상으로 인식하고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많은 분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허리디스크 환자가 너무나 많죠? 우리나라도 100만 명이 훨씬 넘을 거예요. 자, 그런데 허리디스크 치료가 만만치 않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너무나 흔하지만 의료인들도 자신있게 치료가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허리디스크 질환.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 디스크에 비해서 허리디스크는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수술하면은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나 비슷한 시간을 하겠지만 저는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셀프 케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설명하는 원인을 아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허리 디스크 치료가 만만치가 않고 재발도 잘 되고 또 수술을 하고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했는데도 계속 재발이 됐는지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지 않으면 이제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요통으로 고생을 하시고 요통이 제대로 낫지 않으면 허리 디스크라든가 척추 측만증이라든가 좌골신경통으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허리 디스크에 관련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이미 많이 있지만 제가 새로 이걸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내 몸이 아픈 이유 9강입니다. 1강부터 지금 9강까지 왔거든요. 허리 디스크로 고생 중인 분들, 또 수술 전에 꼭 이 영상을 보셔야 되고요. 또 재수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수술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정상 디스크들은 이렇게 위치가 그대로 잘 있죠. 여기 이제 이 회색 부분이 요추라든가 흉추, 바디, 몸통이고요. 이게 이제 디스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이 신경이 있고, 그래서 이쪽 조금씩 문제가 와서 이쪽이 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색깔이 검어졌죠? 이렇게 검어지면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런 신경들이 이제 문제가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신경, 그 디스크에서 나온 빠져나온 수액이 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고 이 밑으로 이제 저리고 땡긴다 이렇게 온다고 해서 여기 당연히 디스크 수액이 빠져나와서 염증이 생기고 신경염증이 생기고 여기서 빠져나올 때 척추근에서 나오는 신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걸 긁어내야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설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수술 같은 경우는 이런 디스크 증상이 왔을 때 100명 중에 뭐 한두 명, 3명 정도 이게 비율인데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디스크가 터져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 문제가 수술을 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냐,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스크 공부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가 아니고 요통, 허리가 자주 뻐근하고 아프다, 의자에 앉았으면 허리가 아프다, 또 운전을 오래 해서 허리가 늘 뻐근하다, 이런 분들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허리 디스크가 이 요추, 이 디스크가 터지거나 이쪽이 근육이 경결돼서만 오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허리 아프다고 해서 여기 대충 한의원 가서 침 맞고 피 빼고 부항하고 이런 식으로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고 있는 증상 자체를 여러분들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계속 증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은 의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요추 4, 5번, 천추 1번에서 신경이 압박돼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여기 신경이 압박돼서 염증이 생겨서 그 밑으로 이렇게 저리고 땡긴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저리고 땡긴다고 할 때 또 남의 살 같다, 고춧가루 뿌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올 때 우리가 허리 디스크만으로 절대 오지 않아요. 이미 유튜브에는 보면은 이상근 증후라든가 좌골신경통 그 외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지금 숙지하지 못할 건데, 즉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리고 땡긴다고 할 때 그것이 반드시 허리 디스크에서만 오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디스크 탈출에 의해서 무조건 오는 게 아니고 이거 플러스 이상근 증후라든가 그 밑에 좌골신경이 눌려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외에도 플러스로 다른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허리 디스크 원인이 아니고 밑에서 문제가 왔을 수도 있다. 좌골신경 상류, 중류, 하류에서 그 아래 레벨에서도 신경이 압박되면 똑같은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증상 보면은 나는 엉덩이는 건너뛰고 허벅지가 땡겨요. 나는 허벅지는 괜찮은데 종아리하고 발바닥으로 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게 다 신경의학적으로 이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어떤 요통이든 디스크든 척추관 협착증이든 척추 전방전이든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제 근본 원인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만 보고 얘기를 하는 이 병원 방식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 물론 병원에서도 도수치료 같은 걸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물리치료사분들이 이 골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봐주시긴 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그걸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 허리 디스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50세 이후 대부분 요통으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허리 디스크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다 이런 그림입니다. 엑스레이 그림이라든가 대부분 이런 그림, 척추와 이 척추에 틀어짐이 있는 이런 모양들 전부 이런 그림 위주로 지금 채워져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그 허리 디스크는 수술로 이어지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그림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신경이 압박돼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척추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노란색 신경이 이 파란색의 수액이 터지면서 이 신경을 압박하고 이쪽에 염증이 생기니까 그 밑에 이하로 저리고 땡기니까 여러분 수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설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메이 증후군이라고 해서 정말 너무 심하게 통증이 있거나 저림감이 너무 심하거나 그죠?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는 이것이 확실하다면 수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소변 장애가 왔을 경우 이런 경우는 수술을 권하도록 저희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수술을 그렇게 원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반에는 막 대형 병원들이 있었죠. 수술을 막 하는.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좋아진 분도 있지만 안 좋아진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또 재수술을 또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폐해를 알고 이제 비수술적 요법을 해서 이 꼬리뼈로 해서 넣어서 신경 주사 같은 거, 신경 성형 주사 이런 것들도 많이 요즘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좀 효과가 있는 분도 있지만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통, 허리디스크, 척추관 협착증으로 계속 고생하게 되는 이유. 그래서 지금의 방식이 조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허리디스크 진짜 원인은 제가 곧 나옵니다. 왜 이렇게 빙빙 돌리는 하지 마시고 이제 기존의 이런 방식들 여러분 TV를 틀어도요.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니면 명의라든가 이런 거 보면 똑같이 지금처럼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방식에 이 설명 방식에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요. 길들여져 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원인을 여러분들 모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허리디스크 약과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가 늘 이게 땡기는 증상만 사라지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 성형 수술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나서 증상이 사라져서 내가 좋아지면 또는 신경 주사를 맞아가지고 통증이 사라지면 나은 줄 알고 막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더 심하게 문제가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설명드려요. 그래서 허리디스크 원인은 쪼그린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 과중한 스트레스, 장시간 운전, 다리 꼬는 거, 무거운 물건 들고 이건 당연히 원인이 되지만 이것은 의학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조를 보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디에서 이제 블로그 같은 데서 제가 가져온 내용이에요. 허리디스크 진단 받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할까요? 정형외과에서 말씀하시기는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
단기간 안정을 취하면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등 비수술적 치료를 실시합니다. 요즘에 이제 수술들을 하고 하는 것이 무섭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 신경주사요법 많이 하죠. 그래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효과가 없으면 경막의 주사치료, 척추관절 차단술, 신경가지 치료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염제, 국소 마취제 또는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이 이제 처방이 돼서 주사를 통해서 집어넣는 거죠. 자, 무중력 감압 치료. 이제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면 무중력 감압 치료할 수 있게 누워서 이렇게 또는 혹은 엎드려서 이렇게 허리를 이 부위를 이렇게 신장할 수 있게, 이 부분이 압박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들이. 그거에서 누워서 또는 엎드려서 여러분들 해봤죠. 자, 그래서 허리디스크 좋은 운동은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이 아무튼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네이버 검색해보면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그물코가 성기인데 이거를 멸치 잡기 위해서 이렇게 던지면 되겠습니까? 이 멸치는 아주 그물코가 성기죠. 촘촘하죠? 근데 이런 그물로는 멸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허리 디스크라든가 요통, 또는 뭐 급성 요통. 여러분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려고 보니까 허리를 전혀 필 수 없어서 쓰러져 있는 분들 있죠?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막 울고 다리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급성 요통들도 사실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통이라든가 허리 디스크를 멸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런 걸로 잡을 수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설명법이라든가 이런 식의 진단법은 이런 그물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를 대처하는 걸 같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터진 직접적인 원인은 골반의 문제다. 골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골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 외의 치료는 엄발의 오줌육이다. 쉽게 말해서 좋은 자세일 때 골반이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있는 거 하고, 자, 나쁜 자세. 자, 등이 확 휘었죠? 등이 확 휘고 허리가 확 들어가면서 전만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자, 여기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휙 돌아갔어요. 이것이 휙 돌아가 있으면 이 골반과 이 요추뼈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돌면 얘는 같이 따로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만에 의한, 그죠? 디스크가 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골반이 이렇게 앞뒤로만, 또 이게 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만 휙 반대로 돌아서 허리가 일자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 여기서 뒤로 가면 이 척추뼈가 뒤로 나오면서 약간의 굴곡이 사라지고 더 뒤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 골반은요, 특히 장골이라고 하는 이 허리띠 다는 이 장골, 요 뼈 있지 않습니까? 이 뼈가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상하로도 움직이고요. 또 전체가 올라올 수도 있고 한쪽만 올라올 수도 있고 한쪽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안으로 말릴 수도 있고 밖으로 빠질 수도 있고 여기가 좁아질 수도 있고 막 이런 변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골의 변형과 천골의 변형이 전부 요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만 찍어서 여기만 본다 그러면 이 부위의 문제는 전부 생략한 거예요. 여러분들 허리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 있죠? 철심 박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 여기만 의사들이 설명하고, 그죠? 제가 아까처럼 설명한 것처럼 거기가 문제가 있고 척추가 퇴행이 왔으니까 힘이 없다. 그래서 거기 철심을 박아서 고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받고 수술하신 분들 보면은 이 골반의 문제는 전부 다 언급을 안 했을 거예요. 의사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추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술이 그렇게 많이 진행됐다가 다시 이제 비수술요법을 하게 되는 게, 그렇게 하고도 아픈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 요추죠, 요추 허리뼈. 그다음에 이 요추가 딱 잘 잡고 있는 이 천골. 이 뼈도 앞뒤로도 틀어지고 이 밑에가 안으로 꺼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막 다양한 자세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요추가 똑같이 따라서 변형이 돼요. 그리고 요추, 천골, 장골이 이놈이 솟기도 하고 이놈이 내려가기도 하고 이놈 안으로 말리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가 전부 이 장골이 움직이면 천골이 움직이겠죠? 또 천골이 움직이면 이게 관절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면 또 얘가 움직이고 치골도 또한 움직이고요. 또 여기 있는
대퇴골까지. 왜냐면 이것이 전부 근육으로 이렇게 앞뒤로 엉덩이 근육,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근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의원 가서 또는 병원 가서 엎드려 다리 길이 재는 경우가 있죠. 다리 길이. 엎드려 다리 딱 재보면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든 좌우 이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이제 이 천장 관절에서 문제가 와 있고 골반이 한쪽으로 쇽 내려가거나 쇽 올라가거나 이런 문제들. 이것이 트위스트. 치마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쪽이 한쪽으로 틀어진 거죠. 걸을 때 좌우가 예쁘게 툭툭 걷지 못하고 엉덩이가 실룩실룩 한쪽만 하시는 분들은 이 천장 관절이 들러붙어 버린 거예요. 들러붙은 경우, 떨어진 경우, 뭐 천골이 위로 솟고 이런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이 척추는 그야말로 이 뼈에 쟁반 같은 이 쟁반같이 판판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지금 이 요추와 천골도 각도가 있어요. 그냥 네모 빠듯한 곳에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보세요. 핵심 결론입니다. 천골의 변형, 장골의 변형. 천골은 여기 있는 세모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천골이고 이게 장골이에요. 자, 이것이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얘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당연히 요추에 문제가 오면서 여기 파란색 디스크에 압박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수술을 했는데 이게 터졌어요. 왜 터진 겁니까? 택배를 무겁게 들고 다녀서 터질 수 있고 쪼그려 자세, 그죠? 스트레스 받거나 물론 그것은 원인인데요. 그건 치료 대상이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치료 대상은 뭐냐면 이 장골과 천골, 대퇴골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위치를 벗어나 있느냐, 어떻게 찌그러져 있느냐. 이 엑스레이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천골과 이 천골은 어디가 더 높습니까? 이쪽이 더 높지요? 그죠? 자, 보면은 여기 있는 천골 삼각형 뼈도 보면은 이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위쪽으로. 뼈도 틀어져 있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광대뼈 얼굴을 보면은 광대뼈를 이게 광대뼈라고 얼굴 광대뼈라고 했을 때 이 광대뼈와 이 광대뼈가 위치도 다르고 높이도 다른 경우가 많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장골도요. 보면은 이 장골뼈의 모양과 이 장골뼈의 모양이 달라요. 자, 반가운 택배가 잠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그 이쪽 뼈와 이쪽 뼈가 보면은 크기가 이쪽 뼈가 훨씬 커요. 이쪽보다. 이게 뭐냐? 뼈가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뼈가 원래 크기가 이거라면은 이 뼈가 앞으로 돌아가면서 이 옆면만 보이기 때문에 뼈가 이게 작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변형. 여기도 보면 이쪽이 높죠? 이쪽이 높죠? 여기도 보시면 이 대퇴골도와 이 대퇴골도가 모양이 달라요. 이쪽도 이쪽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제 모양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설명을 못 들으셨을 거예요. 허리 디스크 수술하거나 허리 디스크 치료 받으러 갔을 때 이런 설명을 못 들으시면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친 겁니다. 그리고 의료인분들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 척추뼈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 끝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한가운데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되면 이 척추뼈는 어떤 식으로든 3D 형태로 3차원 3디멘션 3차원 형태로 이것이 뒤틀림을 받을 거예요. 이놈이 앞으로 가면 얘도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 천골도 한쪽이 높거나 낮으면 앞뒤 전후 좌우로 틀어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드는 것 자체를 원인으로 설명하면 이거는 제대로 된 진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 여러분들 하루 종일 자세를 24시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매번 그 생각을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나이가 30, 40, 50 나이가 들면 이미 본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이 골반이 다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 몸속의 장기의 문제도 전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척추가 틀어져 있단 말이죠. 등부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유발되면서 결국 허리가 압박되면서 문제가 온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대퇴골두라든가 이 장골, 이 좌골, 그 다음에 이 치골, 천골 이런 문제를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래서 모든 병, 인체의 내과 질환뿐만 아니라 통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과 근막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고, 자, 이 체형 관련해서 여러분들 생리통 심하신 분들, 불임 있으신 분들, 자궁 근종 있으신 분들, 이 체형이 심하게 틀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복부가 찬 것만 언급하면 안 되고요. 복부가 찬 거 외에도 이렇게 체형이 틀어지면서, 체형이 틀어져서 왜? 뭐?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온 신경들이 여기서 빠져나올 때 여기 또 근육이 있잖아요. 뼈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근육도 같이 한쪽은 단축이 되고 한쪽은 이완이 되면서 이 근육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압박하면서 신경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이 장골 주변 엉덩이 근육 눌러보면 엄청나게 아프고요, 이 대퇴골도 주변 근육 누르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리고 이 꼬리뼈 부위 여기 누르면 또 엄청나게 아파요. 이것을 놔두고 허리만 디스크 수술하면 나는 내 임무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허리가 아플 때 여기 전체를 봐야 되니까 목은 목하고 어깨만 좀 보면 되거든요. 얼마나 부위가 넓어요. 이 엉덩이 근육 얼마나 큽니까? 그죠? 또 이 심한 분들은요, 이 복직근이라고 안에 있는 복직근부터 복사근부터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는 이 목 디스크에 비해서 난이도가 5배에서 10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또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고요. 치료해야 될 부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은 등 흉곽이 틀어지면서 문제가 왔다고 그랬고, 이 허리 디스크라든가 요통도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자꾸 삐끗삐끗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가 다 틀어져 있는 건데, 이 뼈가 좌우로 지그재그로 많이 틀어져 있는데, 그죠? 또 앞뒤로도 많이 틀어져 있는데 그 시작은 여기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골반용 그 머슬러 왕봉이 쓰죠. 왕봉. 이 골반용 머슬러 중에 제가 큰 여기 요런 큰 봉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엉덩이 근육은요 엄청 크고 굵고 깊기 때문에 이 안쪽에 근육이, 이 뼈가 보시면 이 안쪽에 깊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꿈치로 세게 눌러도 이 끝까지는 잘 안 닿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지압기를 만들 때 이 왕봉이라고 해서 이 검은색 이것이 이 환부라고 하는 가장 시근시근한 그 안쪽까지 깊이 닿을 수 있게 이렇게 높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 머슬러도 큰 봉들, 이 바깥에 있는 봉들이 제일 높고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 안쪽까지 닿을 수 있도록 제가 해 놓았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은 이거예요. 이 청골의 변형, 이 장골의 변형, 이 장골의 변형이 요추를 틀어버린다. 요추를 틀면 요추에 붙어 있는 기립근이라든가 깊이 있는 다혈근 같은 것들이 전부 틀어지면서 이제 늘 허리가 뻐근뻐근하죠. 그래서 엎드려 보면은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은 경우는 전부 이 뒤에 있는 이 극돌기라는 것이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면서 근육을 잡아 당기기 때문에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틀어진 자세로 오래 있으면 결국 허리 디스크라든가 또 측만증, 좌골신경통,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허리 디스크와 원래 척추관 협착증은 조금 다른 증상인데, 한 허리에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퇴행성으로 많이 오죠, 어르신들. 그래서 여러분들 허리 디스크 돌출 부위만 수술하면 끝이 아니다. 이게 정말 이 강의의 핵심적인 결론이고, 허리가 아프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허리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이 앞으로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료될지, 이게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료하지 않고 이 부분을 셀프 케어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은 50 넘어가면, 또는 뭐 빠르면 30, 40대, 20대에 이 허리 통증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제? 자, 보시면 측만증이나 요추 전방, 요추가 전방이 됐죠, 이렇게 전방, 또는 후방, 일자 허리가 되거나 뒤로 빠지는 거, 이것들이 내 몸의 내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신경들이 전부 압박받을 수 있다. 여기 있는 근육 때문에 이것이 휙 올라가고 휙 내려가고 이 안에 확 말리고, 그쵸? 이제 벌어지고, 이게 이제 관절이기 때문에
여기가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변형이 옵니다. 이것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좌우로 틀어지고 꼬리뼈가 틀어지고 이 고관절도 들러붙는 경우도 있고요.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안으로 말리면서 무릎도 같이 아프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골반을 틀어지게 하는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만 설명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앞으로 골반이 획 돌아버리면서 이쪽 근육이 이제 단축이 되는 거죠. 앞에 허벅지 근육.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허리가 전만내신 분들은 앞쪽 이 허벅지 근육도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 여기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마사지기, 지압기를 그 체형에 맞게 그동안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깔고 앉거나 눕거나 눈 상태에서 밑에 받치고 이렇게 자꾸 하라고 하죠. 저는 사실 이걸 계속 이 제품을 차에다 두고 등에 받쳐놓고 운전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치고 왔을 때 허리가 아프면 여기 딱 대고 있으면 허리가 되게 편해져요. 근데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다 보면 발레 파킹 할 일 있잖아요. 근데 발레 파킹하고 이제 제 차를 가지고 나오는 젊은 분이 밖에 나오면서 하면서 허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탈 때 이걸 잊는 건 모르고 이제 저도 잊어먹은 거죠. 타면서 그래서 그러고 한참 웃었는데 허리를 만지면서 이러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사실 또 발레 파킹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께서도 그러셔가지고 허리를 잡고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간 동행인하고 엄청 웃었습니다. 근데 그걸 발레 파킹 맡길 때는 빼야 되겠어요. 제가 맨날 잊어먹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아무리 해도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자극이 세니까 엄청 아프셨을 거예요. 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여기를 계속 풀어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고관절 주변 근육을 보시면 이제 자, 아까 골반은 골반인데 그러면 왜 이 고관절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까? 보면 이 척추뼈 근육이 여기에 고관절까지 붙어 있고요. 엉덩이도 보면 엉덩이 큰 근육이 이렇게 해서 이 옆면과 앞면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획가닥 틀어지면 얘를 잡아 당기겠죠. 또 이쪽이 당겨지면 이거 위로 올라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대퇴골도 무혈성 괴사증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짧아지면서 그 관절이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리 통증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고관절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쪽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까지 전부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들이 이 고관절을 밖으로 확 잡아 당기면 이것이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오게 되면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추는 죄 없이 당하는 거예요. 목 생각해보세요. 목뼈가 아주 제일 작잖아요. 경추, 흉추, 요추 중에 제일 작은 게 경추입니다. 경추 7개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것이 틀어지게 되는 것은 여기 있는 흉골, 그죠? 흉곽, 흉추, 그 다음에 갈비뼈, 어깨뼈가 엄청 크잖아요. 그것이 틀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추는 같은 원리로 여기 있는 큰 덩어리 살들, 엉덩이 근육, 그죠? 이런 근육들이 잡아 틀어지면서 이것이 제 위치를 벗어나가지고 휙 틀어지면 얘는 힘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하는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선 여기 있는 가해자를 해결해야 되지, 여기만 시술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내 주변인이라든가 우리 가족들, 본인 허리 아플 때 이런 원리구나. 그래서 요추는 죄가 없구나. 요추의 문제는 이런 문제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의 원인을 이렇게 허리에 디스크 원인이라고 적어 놓으면 제가 마음에 안 들죠, 솔직히.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걸로 원인이 다 지금 인터넷과 유튜브가 도배가 돼 있고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냐 그 말이죠.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을 좀 가지십시오. 그래서 제가 구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 이 뼈는 힘없이 틀어지죠. 자, 목뼈도 여기가 틀어지고 흉추가 틀어지면 문제가 온다고 그랬죠. 등이 평평한 등이 되면 일자목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고,
등이 많이 쉬어버리면 거북목이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위, 큰 근육이 틀어지면 허리는 죄 없이 틀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 디스크가 왜 빠져나왔다? 왜? 그 설명을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적어도 캐빈에 생태계에 있고 캐빈의 건강 캠프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설명을 더 이상은 이제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정말 중요한 얘기죠? 자, 얼마나 이런 성긴 그물코로 지금 멸치 잡으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설명이 이렇게 촘촘하게 해야 정말 여러분들이 이 요통이라든가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 있는 분들도 결국 어디서 왔다? 골반과 대퇴골의 틀어짐에서 왔다. 이거를 꼭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지금 눈으로 보시면서 이제 이해하시죠? 얘는 이쪽이 틀어지면서 문제가 왔다. 여기 3차원으로 틀어지기 때문에요. 이 장골의 변형도 한 6, 7가지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6가지 하면 36 아니죠? 6 곱하기 6의 변형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냐? 결국 여기 있는 근육들, 단단하게 굳어 있는 근육들, 숨은 근육들을 통증을 미리 집에서 풀어주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자기의 엑셀을 보면 요 모양과 크기 요 보세요. 유심히 이제 이 천골 틀어진 거 보시고 이 고관절 모양이 다르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알게 돼요. 높이와 이런 것들 같이. 그래서 여기 있는 구멍도 사이즈가 달라요. 다 여러분 보면 구멍도 사이즈 다르죠. 이쪽은 자꾸 커요. 틀어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게 골반의 전방 경사, 후방 경사만 보지 말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변형이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근육들을 평소에 눌렀을 때 아프거든요, 다. 왜냐면 하루 종일 서 있고 또는 앉아 있고 하다 보면 이쪽이 다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을 어떻게 하나? 평소에 땅콩볼이든 지압기든 머슬러든 뭐 부항기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를 이용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허벅지, 종아리, 이 뒤쪽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허리 디스크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골반 주변의 근육을 제대로 먼저 풀어내고, 이거는 셀프 케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틀어진 골반뼈들을 제 위치로 보내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틀어졌을 경우 여기 보면 대단하게 틀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냐? 이쪽 주변의 근육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뭘로 풀어라? 이런 것들로. 폼롤러도 괜찮아요. 땅콩볼도 괜찮아요. 이런 머슬러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 장골, 천골, 요추가 틀어지고 비틀리는 삼각관계 플러스 대퇴골 이런까지 요추, 천골 얘들이 완전히 중구난방입니다. 물론 이것도 틀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퇴골도 그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허벅지 앞, 뒤, 옆 근육까지도 사실은 앞, 옆, 뒤까지도 전부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는 만만한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자, 척추와 골반 그리고 고관절을 뼈는 뼈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우두둑 교정을 해주죠. 이 우두둑 교정을 해주고 제가 그 망치 교정이라고 해서 여기를 툭툭툭툭 쳐줍니다. 그런 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좌우로 틀어진 것을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근육 같은 거는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굳으면서 근육이 딱딱해지니까 제가 효소 찜질 같은 거, 발효온열 찜질도 제가 하라고 그랬죠. 그런 것이 전부 이유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있는 분들도 이 온열 찜질을 하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내가 추위를 많이 타면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발효온열 찜질, 효소 찜질 같은 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뼈는 뼈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다 잡고 풀어줘야 진짜 디스크 치료가 완성되는 것. 여기만 보면 안 된다. 여기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재수술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대퇴골, 골반 전체의 틀어짐을 바로 잡지 않고 여기만
긁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리가 여전히 허리와 골반이 여전히 틀어진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삐뚤한 것이 계속 다시 압박을 주니까 수술한 거 그 위에와 아래가 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셨죠? 정말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내용은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있으면 병원 다니시는 분 있으면 이걸 꼭 좀 보셔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심하신 분들은 제가 경기도 성남에 이제 한의원을 오픈했으니까 여러분들 연락 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저는 반드시 이쪽에 대한 우두둑 오랫동안 틀어져 버린 근육을 우두둑 교정을 하면서 저는 도침을 하거든요. 도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근처에 도침을 하거나 교정을 하는 한의원이 있으면 찾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한의사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